너는 보통 사람이야. 너는 어떤 꿈을 포기했느냐? 너는 첫사랑을 기억하느냐? 묻지 않는 걸 물어요. 근데 묻지 않는 걸 물으면 다들 불편해하니까 작품으로 물어보게 됐어요. 버린 꿈이 무엇인지 묻다가 정말 많은 소중한 꿈들이 버려지더라고요. 뭐 사랑에서부터 기상찬란한 어떤 호부 뭐 이런 거, 신념, 믿음. 이거 포기해서 그럼 뭐가 되고 싶었냐 하고 했더니 이제 보통이 되고 싶어 했지. 그럼 보통이 대체 왜 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무리가 되기 위해. 이번 전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통일에 관련된 전시에 이제 섭외가 되면서 시작하게 된 작업이었고, 처음에 섭외가 됐을 때도 거절했어요. 왜냐면 주제가 통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난 그쪽이 별로 큰 생각 갖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건너오신 그 사람들을 탈북민이 아니라 남한 국민으로서 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도 되냐.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 작업이 나오게 됐죠. 한 5명 정도의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들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탈북민 누구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냥 인간 누구누구누구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냐, 북한 노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한 되게 젊은 탈북민 여자분은 20대였는데 노래가 잘 기억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허밍으로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그런 그리움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셨고, 오히려 말보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에 오신 분이 환영합니다. 자유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게 너무 자신들을 안도하게 했다고. 계속 도망다니고 나라 바뀌고 할 때마다 끌려갈까봐 걱정했는데 그 말에 뭐 거의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에서 다 들었는데 집회에 나가면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 정치적인 구호와 그 집단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만 계속 크게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반응들이 그들로 하여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고, 좀 이런 소리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번에 이제 사운드 모빌에 집회 소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탈북민들의 인터뷰를 했던 소리들이 같이 믹싱이 돼서 선보이는 거죠. 6채널의 스피커가 이제 사운드 스피커로 만들어졌는데 되게 좋은 어떤 탈북민들의 속마음 소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그들을 다시 북으로 돌아가라고 떠드는, 너희들은 북에서 온 간첩,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들도 섞여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가만히 서 계셔도 소리들이 다가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바닥에는 이제 청소기 위에 내가 꿈꾸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운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맺힐 텐데,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확성기 차에다 놓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남한 사회에서 저렇게 소리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 탈북민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당신이 버린 꿈에서 답변했던 남한 사람 일반 관객들이 생각이 났어요. 일반 관객들의 답변을 보면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버려야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정말로 사랑한 그녀를 포기한다. 사실 보면서 이 꿈은 지켜야지라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보시면 섞여 있을 거예요. 탈북민의 설문지와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어떤 꿈을 포기했는지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50명의 그 탈북민들, 특히 하나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남한사에 들어오지 않은, 진입하지 않은 분들의 설문지예요. 그러다 보니 답변을 보시면 성실하게, 열심히, 빨리 이렇게 써 있어요. 정착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열심히 하겠다, 뭐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는 왜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게 묘하게 좀 오버랩이 됐고, 꿈을 포기하는 남한, 그리고 고향을 포기하는 북한, 누가 더 불행한가, 뭐 약간 이런 거. 누가 더 불행할까, 이제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조금씩 났던 것 같아요. 났던 것 같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풍경들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기까지 북의 북쪽에서부터 강을 건너고 중국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사막을 건너고 라오스 건넜다가 그러다가 다시 태국이 무적이에요. 태국까지 가기 전까진 감옥에 잡히면 안 돼요. 근데 태국은 가면 무조건 감옥부터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 송환이 되니까. 어떤 심정으로 사막을 건넸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의 어떤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고통을 참고 했을 텐데, 고비 사막, 그 사막에 탈북민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물건들을 버리고 간대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진이나 뭐 이런 조그만 물건들을 갖고 왔을 텐데, 나중엔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몸만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씩 버리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막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그 힘든 과정 속에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지상낙원, 어떤 그런 거가 좀 신기루처럼 있지 않았을까, 사막 한가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직은 저 나라에 가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뭐 벽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고지점이잖아요. 환상이 있는 벽 끝에는 북한 사람들이 꿈꿨을 법한 환상적인 어떤 그런 목류도원은 어떤 풍경이었을까를 이제 그래피티 하시는 아티스트 오예슬 작가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예슬 작가는 원래 이런 그래피티나 벽화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 작가고, 그런데 이제 색감을 굉장히 많이 잘 쓰시고 추상적인 그런 걸 많이 하셔서 원래 그녀가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신기루 같은 느낌에, 거기에 제가 세부적으로 배부른 거, 따뜻한 집, 초가집, 어떤 그런 복숭아, 이런 그림들을 조금 넣어달라. 이제 북한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래피티가.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그래피티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에다가 그림을 그리되 앞쪽에 이제 화폐, 모래처럼 쌓여 있는 화폐, 그 중간에 마지막까지 이제 갖고 오려고 했다가 못 갖고 온 그런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남한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유 때문에. 근데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자본주의. 배고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조금 살아야겠다, 생존이 좀 더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을 이제 돈으로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자본이라고 하는 거, 특히 돈은 항상 목마르죠. 언제나 충족이 되지 않아요, 모래같이. 그래서 이제 그게 돈 화폐를 한국은행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고, 근데도 여전히 생각이, 과연 이 나라가 그럴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지금 갖고 있는 저 꿈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는 누군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나라였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이 작업은 계속 나라에 대한 이야기,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우리는 원하는지, 나는 살고 싶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 되지 않을까.